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자동차 공장에서 오는 15일 드디어 신차가 출시됩니다. 자동차 크기는 비록 작지만 그 의미까지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한 신차가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번째 완성차 캐스퍼의 모습이 지난 1일 공개됐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네. 국내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게 23년 만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만. 가장 크죠.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성공 여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이 노사 관계도 불안정한 부분도 많고, 네. 또 고비용 저생산 구조, 저효율 이런 구조가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때부터 이거에 관심이 있었고 또 자문도 해줬었지만은 사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군산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샘플 성공 여부가 국내의 전체적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측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외관만 공개됐습니다만 캐스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있습니까? 지난 9월 1일 날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 네. 아주 지금 호평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박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품질과 성능, 저는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오는 차는 1000cc 이하 경차고요.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이 차를 출시해서 기존의 이제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 이제 캐스퍼의 특징은 그동안 이제 경차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안전하지 않다. 네. 그리고 사양이 단순하고 디자인도 단순하다.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건 네. 아주 안전하고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매우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 성능도 이제 표준형이 있고 또 터보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그만 경차에서 터보형이 있다는 것도 많은 배려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강조하는 게 엔츄리카로서 적격이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새로 이제 평생에 새 차를 살 때 이제 주로 30, 40대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승용차형이 아니라 SUV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SUV고 네. 그리고 이제 단독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차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이게 조그만 차인데도 차박, 그러니까 숙박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목표는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12,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년에 이제 최소가 7만 대 네. 그리고 10만 대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성능과 품질 그리고 가격을 얘기를 했는데 매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기 때문에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세도 할인이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주차료도 할인이 되고 네. 그래서 매우 경제적이고 성능과 품질도 좋다. 그래서 대박날 조짐이 있다 하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캐스퍼는 SUV 차량이지만 또 경차예요. 이런 형태의 모델이 국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할까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세단 중심에서 SUV로 바뀌는 추세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네. 도리어 이제 SUV 쪽에 한 6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경차가 국내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인센티브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차 투입이 없었고요. 네. 또 택일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다는 거, 또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그러면서 친환경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친환경차가 인센티브를 뺏어가는. 네. 그래서 경차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희석이 돼서 지금 연간 판매가 10만 대 미만으로 작년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새로운 모델을 기다렸었죠. 거기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박 문화, 우리가 오토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 경영 SUV이기 때문에 아마 차박 문화에서도 딱 맞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
또 새로운 신차를 기다렸다는 거. 네. 또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쁘거든요. 요새 소비자가 신차를 택할 때는 가격, 연비, 뭐 옵션이라든지 근데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부분들만 아마 조율이 잘 된다 그러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 경영 SUV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준다. 또 SUV의 폭을 이 경영까지 넓혀준다는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국내에서 경차 판매가 지난해 10만 대가 채 안 된다고 했는데 GGM의 생산 목표는 1년에 10만 대란 말이에요. 네. 국내에서 다 팔 수는 없을 거고 수출해야 할 텐데 네. 해외에서도 이게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자동차의 축이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뭐 네. 중국은 별도의 시장으로 보는 게 제일 적당하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도 연간 판매 130만 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에서 대박이 나면은 해외에서도 대박 난다는 공식이 있어요. 네.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증된 모델이 된다 그러면은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 모델 자체가 연비 뛰어나고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국내를 일단 개척을 하고 내년쯤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외 수출에 대한 것들도 아마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도 1호차를 누가 타느냐 이것도 관심사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청와대에서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해외 시장 생각하면 뭐 BTS 멤버인 광주 출신의 제2호반한테 타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1호차의 주인공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저는 1호차는 시장인 제가 이제 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네.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사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근데 이제 1호차의 개념이 의미가 많이 반감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14일 날 온라인으로 예약 주문을 받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이 손가락 놀림이 빠른 분이 1호차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뉴스에 부각은 되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특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이나 대통령께서 미리 정해가지고 1호차를 사는 그런 이제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네. GGM의 신차는 판매 방식도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판매 방식인데 온라인 판매 방식이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밝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의미가 위탁 생산이지 않습니까? 네. 뭐 23년 만에 국내로 진 자동차 공장이고 또 연봉이라든지 또 각 이 광주시에 주는 인센티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국내의 어떤 이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를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공장 또 자리매김이다라는 측면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또 판매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이 국내에서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수입차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지만은 국산차 같은 데는 노사 관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네. 특히 판매 노조가 따로 있어서 온라인 판매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도 전체를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고요. 네. 또 소비자한테 싸고 좋은 차를 빠르게 전달하면서 인센티브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이 딜러의 이런 과정이 없이 온라인 판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소비자한테 전달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이 캐스퍼 첫 차가 이 모델도 처음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차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성공적으로 안 차게 되면 또 이게 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다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데 네. 이 모델에 성공하면은 전국으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아마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판매 의미 분명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직접 외관이라든지 내부를 직접 보지 못하거나 이래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 온라인 판매를 하지만 이제 전시관은 전국에 한 30군데 정도 마련하고요. 네. 우리 시청에도 그 1층에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물론 온라인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GGM은 최대 주주가 광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원이지만 결국 광주시인데 예. 광주 시민들한테는 뭐 할인 혜택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차는 이제 대한민국을 더 네. 크게는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민들께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뭐 혜택은 없습니다. 이 네. 차는 우리 이제 GGM은 위탁받아서 생산하면 네. 현대차 이름으로 현대차가 판매하고 현대차가 애프터 서비스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입니다. 네. 예. 네, 지금 뭐 세계 자동차 업계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캐스퍼는 내연기관 자동차잖아요.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차 협회장도 맡고 있지만은 네. 저도 전기차 아직 안 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차라는 것이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연기관차가 중심인 건 맞습니다. 또 전기차나 수전기차 흐름을 주도해서 기계급수로 증가하는 것도 맞고요. 일단 흐름이 너무 빠르다는 건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생산한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위탁 생산을 전기차나 수전기차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공장의 시스템을 얼마만큼 시스템적으로 모듈화시켜서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최초로 23년 만에 진 공장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첨단 시스템이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미래 자동차의 대세는 친환경 자율주행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은 수익성과 대중성 때문에 저희가 내연차, 가솔린 차로 출발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나라 신규 등록된 차가 190만 대인데 이 중에 전기차, 수소차가 1.8%밖에 안 됩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까지 합해도 1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 GGM이 이걸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게 되면 수익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자동차 시장의 대세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는 실기하지 않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유연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라인에서 그대로 조금만 변화를 가하면 수소차와 전기차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뭐 최근에 독일 오토쇼 같은 데서 보면 EU는 2035년이면 내연기관차 생산하지 예. 않겠다라고 예. 했고 뭐 현대차도 2040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21년에 공장 시작하자마자 2035년 대비하기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도 2030년 이후에는 네. 새로운 그 내연차 등록을 막아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035년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서 훨씬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친환경차로 전환될 것입니다. 네. GGM은 근데 현대차를 위탁 생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뭐 자동차의 미래가 친환경차로 가다 보면 현대차가 울산에다 먼저 그런 물량들을 주고 광주는 뒤늦게 주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력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울산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23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왜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떠났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고임금 그리고 저효율 시스템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강주가 하기에 따라서 강주가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 도시, 중심 도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아차 있죠. GGM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국내 유일의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가 우리 빅그린 산단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 여기 와서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300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 클러스터가 그 빅그린 산단에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그 사람이 없이 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무인으로 운행할 수 있는 특장차 규제 자유 특구로도 지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빅그린 산단의 전남대학교 자동차학과가 캠퍼스를 거리 옮깁니다. 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인력도 공급하고 취업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빅그린 산단이 대한민국의 어떤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 산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공장을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이 더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 네. 나온 거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울산 공장에서
난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노사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이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은 한 10명이 필요한데 전기차로 생산하면서 7명만 필요하니까 3명을 딴 데로 이전하라 그랬더니 노조가 멘붕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얘기만 듣다가 현실이 됐다라는 네. 건데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거든요. 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 논리라는 것이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 때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효율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이 국내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라인에서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시스템도 그렇고 능동적인 대처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최신 시설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연봉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서 가장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입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각종 친환경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함께 모두 갖춰서 시험센터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GGM이 들어온 거에 대한 의미 더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메카 중심점이 되면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차로의 전환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혹시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우리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자동차 공장 하나만 보면 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네. 우선 부품이 매우 축소되기 때문에 부품 공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강규영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의미를 그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자체로도 직접 일자리가 1,000개, 부품 공장까지 포함한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한 11,000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강주 지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자리 숫자지요.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규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뭐 신안형, 군산형, 횡성형 이게 7개 지역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강주에서 지역 일자리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자동차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게 되면 네. 한국 경제가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 전반적으로 국가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GGM 같은 경우에 직접 고용 1,000명 그리고 뭐 부품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을 추가로 예. 고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이게 채용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39명이 직접 일자리가 채용이 됐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1교대만 하거든요. 네. 이제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2교대, 3교대가 되면 이제 네. 1,000명이 채용이 될 것이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정 일자리가 GGM 공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예. 광주 안에서도 다른 기업,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시켜야 할 텐데 뭐 그런 그 작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강규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4대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노사 상생, 온화청, 동반 성장. 이 4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기항에 있는 강주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강규형 일자리라 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걸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이죠. 네. 광정 일자리는 이제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한국노총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 근데 민주노총에서는 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중에라도 갈등이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GGM이 만들어지기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노조 측에서 민노총 쪽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 성공하게 되면 이게 확산이 되고 또 이 모델이 중심이 되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을 많이 놓친다고 생각하는 게 노조 쪽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델의 성공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고 절실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옥동자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 이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쳐다보고 있고 또 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앞으로의 향방, 미래 모빌리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비용이 일단 덜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가 줄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이 GGM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노조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지금 한노총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또 민노총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 모델이 이제 옥동자를 생산을 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면은 노사 간이 새로운 관계가 미래에는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모델이 그러한 어떤 중심점이 돼서 새로운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새로운 노사관계 말씀하셨잖아요. 예. 고비용 조율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노사관계에서는 민주노총도 참여시키는 게 결국은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한참 협상할 때 네. 현대자동차 울산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울산까지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죠. 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앞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은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여러분의 일자리도 지속성이 떨어진다. 강규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강규에서 일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고 진화해야 될 것입니다. 네, 뭐 민주노총에서 지적하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임금의 고착화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임금이 내려가고 또 강규형 자동차가 잘 되게 되면 기존 자동차 공장의 업무량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 이제 지진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다른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연봉 수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대신 이제 사회적 예. 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평균 연봉은 3,5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초임이 3,500만 원이면 지역 일자리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아차나 울산에 있는 현대차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정도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GGM으로부터 그 연봉을 받고 광주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사회적 임금을 드립니다. 네. 그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가장 목돈이 들어가는 게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그 LH 공사와 해서 주택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집을 제공하고 각종 문화 체육 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건데 다른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진 공장이 실은 우리가 협약 체결하고 3년도 안 돼서 차가 나온다는 게 어찌 보면 기적이거든요. 이게 네. 빨리 가다 보니까 주택이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 근로자들이 임대 얻으면 임대료를 저희가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잼의 이제 주거 단지로서는 산정지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산정지구 배후에 네. 이제 지잼뿐만 아니라 빅그린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주택 단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완공 시점이 2029년인가? 2029년으로 돼 있는데 좀 네.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생 일자리 재단이나 동방선장 지원센터 이런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다른 그 곳에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자문해 주면서 네. 이 광주 이 GGM에 대한 모델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델의 성공 여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가장 최적이거든요. 이전에 7, 8년 전에도 이런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노사 합의라든지 사회적 합의, 노사 민정에 대한 네. 이런 부분의 끈끈한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한테 꼭 샘플로 광주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델이 옥동자까지 나오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라는 것도 연봉은 좀 상대적으로 평균 연봉은 낮지는 않지만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거든요. 네. 새로운 미래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현대차를 위탁 생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위탁 생산에서는 한계는 없습니까? 위탁 생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제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 레이라든지 모닝도 하청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연봉이 반 정도가 돼야지만 경제성이 나옵니다. 네. 생산성이 높으면서도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이 이제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 생산에 대한 조건 또 다른 데서도 아마 눈여겨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혹시 모르죠. 국내 메이커만 여기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해외의 어떤 대표적인 이 회사들이 여기다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변화된 것들도
이제 앞으로 GGM이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외국에서 뭐 앞으로 어떤 이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탁해서 연간 한 20만 대, 30만 대를 공급해달라.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글로벌 GGM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그림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의 위탁 생산 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GGM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게 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대형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접 자기들이 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감이 부족하고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경우에도 계속 노동자들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입 장벽이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판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품질과 성능, 기술을 인정받으면 앞으로 이제 현대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그 자동차 회사로부터 수탁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위탁 생산이다 보면은 이제 물건을 맡기는 쪽에서 물건을 줄이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감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경쟁력입니다. 네. 그 경쟁력이 이제 품질하고 가격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GGM이 앞으로 지속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노사 상생입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노와 사가 상생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노사 상생이 깨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캐스퍼가 출시되는데 초기에 성능과 안전을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도 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적기에 지금 내연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갖추게 되면 저는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석 광주시장 그리고 김필수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